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타인의 목숨을 구하려다 세상을 떠난 두 소방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27세 소방교 김수광, 35세 소방사 박수훈.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화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구조대원의 시신은 5m 간격으로 발견됐습니다. 두 영웅의 면목을 빌면서 경북 문경 공장 화재 소식으로 김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이 새빨간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건물 외벽은 모두 녹아내렸고 일부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타고 남은 잔해들을 치우기 위해 중장비가 동원됩니다. 경북 문경시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47분. 열기가 대단했죠. 상상도 못했죠. 이게 불이구나. 정말 무슨 두림을 느꼈죠, 이제 그때는. 화마는 4층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는데요. 새카맣게 뼈대만 남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방당국은 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소방대원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명수색을 하던 27살 김수광 소방교와 35살 박수훈 소방사가 건물 안에 고립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숨져있는 대원 1명을 발견했고 새벽 4시쯤 나머지 대원의 시신도 발견했습니다. 앞서 대원이 발견된 현장에서 5에서 7m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검색하던 중에 연기가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연기가 급격히 농연에 확산이 되고 그리고 열기가 높아지면서 대원들이 1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0시 20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13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은 지난 2020년 준공 이후 육가공 식품을 생산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에 있던 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내일 오전 합동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의 마지막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공장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하자 관계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주저없이 걸어 들어갔고 끝내 걸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화재가 난 공장 건물에 소방차들이 연이어 도착합니다. 소방대원 4명이 물을 뿌리는 이웃 공장 관계자에 접근합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관계자가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순직한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의 생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불이 난 공장에서 직원 5명이 밖으로 대피한 걸 파악하고 내부에 사람이 더 있을 거란 판단에 주저없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초 육안으로 건물 내부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화마의 기세가 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3층에 올라가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인명수색 도중 갑자기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대원들은 탈출을 시도했고 김 소방교와 박 소방사는 3층 계단실 입구까지 갔지만 미처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3층 바닥면이 무너져 2층 높이까지 내려앉으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급격히 여기서 확대가 진행되었고 3층 바닥면이 붕괴되며 아래로 처진 부분에서까지 추락을 하고 여기서 우리 대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함께 3층에 투입됐던 다른 두 구조대원 역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연기와 고온에 탈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장 건물 1층에서 창문을 깨고 나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은 30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 불길에 뛰어든 박수훈 소방사가 자주 했다는 말이죠.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 빈소를 찾은 동료 소방관들은 김수광이라면 박수훈이라면 그랬을 거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더는 뜨겁지 않은 곳에서 행복하길 기원하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전합니다. 제복을 차려입은 남성 사진이 영정 안에 담겼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인명 구조에 나섰다 순직한
35세 박수훈 소방사입니다. 특전사로 근무하던 박 소방사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2022년 구조 분야 경력 채용으로 임용됐습니다. 항상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평소 소방과 결혼했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큰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이 소방 일이라는 게 그냥 재미로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사명감이 분이는 거기에 대해서 참 적합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자신의 소임을 다하다 순직한 김수광 소방교. 2019년부터 소방관 일을 시작했고 지난해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해 구조대에 스스로 지원했습니다. 누군가의 성탄절을 위해 자신의 성탄절을 반납한다는 글을 올릴 정도로 자신의 직무에 헌신했습니다. 구조 자격증을 따면서 이제 도민의 시민의 이제 한 명이라도 더 인명을 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친구였습니다. 매사에 밝고 항상 긍정적인 친구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 소방교와 박 소방사에게 각각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두 소방관의 장례는 경상북도 청장으로 3일간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3일 연결식이 엄수되고 유해는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그곳에서는 그냥 뜨겁지 않은 환경에서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도 여야 두 대표와 함께 문경 화재 현장으로 내려간 마크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 모두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내려갔습니다. 여야 마크맨 조민기, 전민영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회의 이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문경으로 내려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문경 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들은 뒤 두 손을 꼭 잡고 위로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화재 현장에 들른 뒤 곧바로 이곳 장례식장으로 왔습니다.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이 두 분의 영웅들의 삶이 굉장히 짧았지만 또 희생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용기의 면에서는 누구보다 더 빛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들에게 수당 인상과 트라우마 해소 시설 설치 등 처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7년째 위험 수당이 동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22년 넘게 화재 진화 수당도 동결돼 있고요. 즉각 조금이나마 현실에 맞게 고생하시는 분들 더 생각해서 반드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다녀간 지 1시간 30분 만에 이곳 경북 문경을 찾았습니다.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전소한 현장을 지금 막 찾았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현장에서 헌화한 뒤 고개 숙여 묵념합니다. 소방 브리핑을 들으며 위험한 현장에 소방관이 직접 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묻습니다. 로봇 형태의 그 개발은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현장에서는. 네. 그래서 방수하는 로봇들은 일부 있는데 계단까지 타고 올라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대표는 사고 예방을 위해 R&D 개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인 로봇 형태의 R&D 개발 지원을 통해서 인명피해가 없는 수색 구조 활동이 좀 가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앞서 장례식장에선 안타깝고 황망하다며 소방대원도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국회의원 세비가 너무 높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었죠. 오늘 어느 정도 낮춰야 할지 그 기준을 밝혔는데 중위소득 수준, 그러니까 국민 평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살펴봤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받는 고수인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 자금과 활동비 등 지원이 충분하니 월급 개념인 기본급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으로 맞추자는 겁니다. 올해 국회의원의 세비는 연 1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 월급에 해당하는 기본급만 매달 708만 원,
한 위원장의 제안대로라면 올해 중위소득 기준 3인 가구인 국회의원의 경우 한 달에 기본급 471만 원을 받게 됩니다. 237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예전부터 해왔던 개인의 생각이라며 진영과 관계없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직업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굉장히 너무 매력적이에요. 직업적인 매력도를 어느 정도 하향하는 방향이 결과적으로 저는 정치개혁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본인은 혹시 막 던지는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의도화 되신 건가요? 민주당은 제안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가져와 여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LA 뉴스 최선입니다. 요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마다 들리는 여론조사 때문에 온통 신경이 예민합니다. 공천 심사 기간인데 본인 지역구에 다른 사람 이름을 넣거나 나오면 또 뽑을 거냐 이런 조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진 의원들 지역에 실시된 여론조사 음성을 그대로 들려드릴 텐데요. 당이 부인해도 컷오프, 물갈이용 아니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공천 심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 중 누가 더 경쟁력 있는지 공식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현역 의원 재신임만 묻는 여론조사가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노웅래 국회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좋겠습니까? 중진뿐 아니라 호남 지역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조사가 돌았습니다. 일부는 재신임 여부를 묻고 또 상대당 후보와 함께 비교한 질문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인재근 씨, 국민의힘 후보로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재섭 씨가 출마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은 당에서 돌린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비명계 중진들 사이에선 특정 선수 이상을 겨냥한 조사는 이례적이라며 현역 컷오프, 비명 학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친명계로 꼽히는 안민석 의원 지역에도 재신임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당에서 컷오프나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판세 분석에 나선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자, 총선까지 70일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이번 선거 제도를 확정 못하고 있죠. 제1당인 민주당이 갈피를 못 잡아서인데 이 선거제를 민주당원들에게 묻고 결정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과연 이 선거제도를 특정 당원들이 정하는 게 맞는 걸까요?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천벌받을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결정을 앞두고 전당원 투표 실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당원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르면 3일부터 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를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원 투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면 병립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병립형 회기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 지도부가 당원들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선 공약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국민에게 약속해놓고는 그 선택의 효과를 당원들의 선택 뒤에 숨겠다니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민주당은 4년 전 위성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 사태에 따른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 여부도 전당원 투표에 붙였습니다. 원래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천벌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대의제를 무시하고 이게 당원 투표 해가지고 그 못된 짓은 다 전당원 투표 해가지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제안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에게 묻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올해 총선에서 가장 달라지는 건 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절차가 늘어나는 거니 개표 시간도 길어지겠죠. 오늘 그 수검표를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개표 시간이 길어질지 시연회가 열렸거든요. 우현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하나하나 손에서 내려놓으며 꼼꼼히 쳐다봅니다. 각 기호별로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이상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가 바로 심사개수기를 통과하고 개표가 끝났다면 그 사이에 사람이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분류기를 나온 투표지입니다. 개표 사무원이 이 표를 한 장 한 장 확인한 뒤 개수기로 보내는데요.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표지 2,000장이 수검표를 거쳐 개수기 작업까지 완료되는 데 걸린 시간은 12분. 개수기만 사용했을 때 5분 정도 소요되는 만큼 2,000장 수검표에 약 7분 정도가 더 걸린 셈입니다. 지역별 선거인 수나 개표소 공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표 결과 발표가 지연돼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거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선관위는 선거인 수가 적은 지방은 오후 10시 이후, 수도권은 자정이 넘어야 당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표소에는 더 많은 개표 사무원을 투입해 최대한 개표 지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약을 따져보는 체크맨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에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도 전국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체크맨 이현재 기자가 체크해봤습니다. 이곳은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신도림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국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어제 수원에서 도시철도 지하화 공약을 냈죠. 그런데 이 공약들 예전 선거 때마다 많이 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약은 뭐가 좀 달라졌는지, 실천은 가능한 건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도시철도 지하화 공약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가리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지하화하면 지상의 유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호선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도시를 연결하도록. 지하철 국철 구간 전체 구간을 전부 지하로 집어넣어서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겠습니다. 지하화하겠다는 범위는 조금씩 달라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한 이유,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5개 지상철을 지하화하는 데에만 40조 원가량이 필요한데 여야는 모두 민자 유치를 대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제를 완화해주고 개발 이익도 일부 넘겨주면 공사 비용을 감당할 민간 기업이 나설 거란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발 매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폭이 워낙 좁으니까 그리고 길기만 하고, 그래서 역과 역 사이의 선로공간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상부 개발이 이게 매력이 없어요. 또 지하화 공사 기간 기존 전철 운행에 지장이 불가피해 출퇴근 교통 대란도 감당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소식입니다. 검찰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7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는데 모두 불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체포동의 없인 강제 구인이 어려워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 7명에게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한 의원 중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의원을 제외한 7명입니다. 하지만 7명 모두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순 의원은 정치적인 탄압이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 나갈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의원 5명은 아예 답변 자체를 피했습니다. 일반인과 달리 이들이 검찰 소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때문입니다. 보통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 구인이 가능하지만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소속 의원을 내어줄 리 만무합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지만 민주당 의원 7명 모두 자진해서 조사를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상 4월 총선 전까지 소환 조사는 물 건너 간 겁니다. 돈봉투를 만든 윤관석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수 의원에 대한 조사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중소기업인 3,500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2년만 유예해달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데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가 더불어민주당 거부로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유예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가져오면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난색을 보이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부산에 있는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첫 조경 사례가 발생했는데 아직 영세 사업장이 감당하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유예 불가로 결론 내렸고 국민의힘은 비판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낙담한 분위기입니다. 뭐라고요? 현장에서 얘기 나오냐? 이제 해서 이제 접고 이제 아들을 이제 물려줘갖고 범법자 만들어서 영창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윤 대통령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콕 집었어요? 뭘요? 네, 부패한 운동권 인물이라며 5명을 콕 집었는데요. 그동안 이 운동권 통틀어 비판해왔지만 오늘은 5명 실명까지 거론한 겁니다. 그 5명 누군지 보실까요? 운동권 경력으로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특권 정치를 기득권으로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윤건영, 김민석, 윤미향, 서영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2024년에 맞는 청렴한 기준에 충족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운동권의 부패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 이름까지 거론했다는 게 비대위 관계자 설명입니다. 그 5명을 콕 집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잘 보면요. 대부분 한 위원장이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인물들이긴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윤건영, 김민석, 서영교 의원 4명은 학생운동을 했고 윤미향 의원은 사회운동가 출신이죠. 이 중 3명 재판을 받고 있고 1명은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윤미향 의원, 그리고 윤건영 의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김민석 의원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적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배가 술 한번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예요. 네. 그거 한 번을 가지고 이렇게 비약해서 떠들고 있습니까? 네, 서영교 의원에 대해선 과거 한 위원장이 직접 거론한 바 있습니다. 보좌진은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닙니까?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자, 거론된 당사자들도 가만히 있지만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요. 윤건영 의원 측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영교 의원 측은 청산 대상은 오히려 정치검찰 한동훈이라고 했고요. 윤미향, 김민석 의원 측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계파 간의 신경전이 면접장에서도 치열한가 보죠. 네, 민주당 총선 후보들 공천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면접 후기도 속속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 친명 후보들은 면접장 밖에서도 이재명 세일즈에 바쁩니다. 정일영 의원, 이재명 대표와 같은 날 면접을 봤다며 SNS에 함께 찍힌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다른 친명계 후보는 면접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력 자체가 대표님이랑 함께한 이력이라는 거기 때문에 네, 예비 후보들에겐 저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네, 면접장 안은 분위기가 더 뜨거웠는데요. 친명,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네, 다만 저에 대한 공격은 있었습니다. 어떤 분? 그건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공격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다음에. 박용진 의원은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이는데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두 사람 같은 지역구다 보니 면접도 같이 봤는데요. 면접관이 왜 강북을에 출마하냐고 묻자 정 전 의원, 강북을에 민주당을 공격하는 의원이 있어서 나왔다며 사실상 박 의원을 겨냥했고요. 박 의원이 반박하려고 하자 면접관이 나서서 양쪽을 제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면접관들 앞으로 이런 장면 많이 볼 것 같은데요. 네, 공천심사 첫걸음인 후보자 면접부터 심상치 않죠. 그런데 앞으로 4일 더 남아 있거든요. 공천 싸움 이제 시작이죠. 친명, 비명 간의 기선 제압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담당 특수교사를 고발했었죠. 오늘 1심 재판부가 이 교사에게 선고유예지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 씨가 아이의 가방에 몰래 넣어 보낸 그 녹음기를 학대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당시 9살이던 피해 아동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고 말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주 씨의 부인이 아들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수집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기록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인 피해자 특성상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어 부모의 입장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또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녹음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주 씨는 간단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사 A씨의 변호인은 몰래 녹음한 것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전해드린 이 판결을 두고 교육계는 특수교사의 현실을 외면했다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몰래 녹음까지 동원해서 교육 현장을 감시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특수교육 교사로 누가 자원하겠냐는 겁니다. 이어서 홍란 기자입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특수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교사 몰래 이뤄진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학대라고 본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고시 해설서를 통해 학부모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근데 이번 판단은 뒤엎는 것으로 한국교총은 이번 판결이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몰래 녹음이 늘어 교육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초등교사 노조를 비롯해 전국교직원 노조 등도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며 직위 해제된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던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 대형몰에서 마구 흉기를 휘두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그 범인인 최현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요. 오늘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차라리 사형 형벌을 없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안경을 낀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인도로 차를 돌진한 뒤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최현종입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오늘 1심 법원은 최현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할 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게 타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원종이 주장했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감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정신질환 치료를 회피해 범행의 위험성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본인이 너무 거부를 심하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족들이 강제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유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그럴 거면은 사형이라는 형벌 자체를 법에서 삭제를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고한 사람들은 살해당하고 범죄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원망스럽다며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문을 열어놓고 3시간 동안 서 있는 차량에 경찰이 다가가자 운전자가 갑자기 도주합니다. 추격전 끝에 잡고 보니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한산한 새벽 시간. 건물 앞 인도 위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전조등은 켜 있고 운전석 쪽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상태로 3시간을 꼼짝 않고 서 있는 차량. CCTV로 지켜보고 있던 구청 관제센터 직원은 이상하다는 생각에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땡겨봤더니 사람 모습이 이렇게 자는 모습이 이렇게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또 날씨가 추우니까는 길에 객사하시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지역 파출소에다 저기 신고를 맞은편에 도착한 경찰.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사이 의문의 차량은 갑자기 문을 닫더니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순찰차와 경찰이 도착하자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바로 쫓아갔고 1.3km 정도 추격한 끝에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3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을 보자 재발저려 도망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세게 들이받는 차량. 이 두 차량의 운전자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간 겁니다. 이런 사기범들이 붙잡혔는데 받아간 보험금이 94억 원에 달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려는 승용차. 속도를 줄이지 않은 뒷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가 난 두 차량 운전자는 친구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로 사고를 낸 겁니다. 이 일당은 이렇게 35건 사고를 만들어 보험금만 1억 1,8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순간 건너편 차가 속도를 내며 달려와 부딪힙니다. 주행 중 갑자기 급제동을 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뒷차가 들이받도록 유도합니다. 모두 상대방 과실 비중이 높은 사고를 노렸습니다. 금감원은 이렇게 고의로 보험 사고를 낸 건수가 지난해 1,825건,
세어나간 보험금만 9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사기 유형을 보면 위 사례처럼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뒤에서 받는 사고가 63%로 가장 많았고, 좌회전하거나 이면도로에서 후진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폭사고를 내는 사례가 뒤이어 많았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이 가해자나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아니면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서 공모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고는 배우자와 자녀까지 태워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 티켓 8분 만에 매진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티켓을 판매한 쿠팡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료 회원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건 불공정 거래라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판매가 시작됩니다. 오는 3월 20일과 2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 2연전을 주관하는 쿠팡 플레이의 홍보 영상입니다. 그런데 티켓을 예매하려면 쿠팡 유료 회원인 와우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사이트에도 오직 쿠팡 와우 회원만을 위한 특권이라고 홍보합니다. 월 4,990원인 유료 회원에 가입해야만 티켓을 살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티켓을 판매 중인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번 주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티켓 판매를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있을지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을 공급할 때 다른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걸 거래 강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티켓을 내가 팔 거야. 그러니까 너 이것도 사. 이 얘기거든요. 거래 강제에 끼워 팔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유료에 유료를 더했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막 1차전과 2차전 예매일을 5주 간격으로 벌려놓아 월회비 면제 기간인 한 달을 넘겨 회비를 내게 꼼수를 썼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쿠팡 측은 해당 행사는 쿠팡 와우 회원들만을 위해 기획 진행되는 행사로 통상적인 멤버십 혜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법 검토를 마치는 대로 현장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수상버스, 리버버스가 10월부터 도입됩니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금과 노선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한강에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관광 유람선뿐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도 생깁니다. 한강 리버버스입니다. 한강은 강폭이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는 별로 없죠. 말하자면 수상교통을 그동안 이용을 제대로 못 해왔다는 뜻이 됩니다. 교통 측면에서의 대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속 30km로 달리는 199인승 리버버스 8척이 선착장 7곳을 경유합니다. 모든 선착장마다 서는 일반 노선의 경우 마곡부터 잠실까지 75분, 마곡, 여의도, 잠실 3곳만 정차하는 급행 노선은 21분 더 빠릅니다. 출퇴근 시간은 15분 간격으로 운항합니다. 요금은 1회 3,000원, 월 6만 8천원짜리 기후 동행카드를 이용한다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 도입했던 낮은 접근성과 수요 부족으로 외면받은 수상택시와의 차별점도 고려했습니다. 네, 수상택시는 선착장에 내려 지하철역까지 한참 걸어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선착장 바로 옆에 따릉이 거치대를 둬서 접근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하철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마곡, 망원, 잠원 등 4곳에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합니다. 당초 예정됐던 김포 노선은 선착장과 주차장 미비 등 문제로 이번에 빠졌습니다. 접근성 문제 등을 보완해 앞으로 김포, 당산, 서울숲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소아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의료가 무너진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10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가 도입되는데요. 지역에서 의대를 나와 일정 기간 동안 지역 병원에서 일하면 학비 등을 전부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올해 7월 문을 여는 충북 단양군 보건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모집 공고를 3차례 냈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4차 모집 조건으로 4억 2천만 원이 넘는 연봉에 아파트, 별장 제공까지 내걸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체계 붕괴의 단면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의대를 졸업해 일정 기간 지방병원에 근무하는 걸 조건으로 계약하면 학비, 수련비, 거주 비용까지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지역 근무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의사제와는 달리 정부, 지자체 등과 자의적 계약을 통해 이뤄집니다. 의대 증원분도 해당 지역 의대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 응급, 소아, 감염병 등 필수 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합니다. 이를 위해 5년간 10조 원 넘게 투입합니다. 지체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절감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국민의 뜻을 모아 의료계 요구가 컸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법 제정도 연내 추진합니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2035년엔 의사 15,000명이 부족하다며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설 연휴 전에 한 해 2,000명 안팎의 의대 증원 계획안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청년을 파고드는 마약, 군대 안에서까지 적발되면서 비상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입영 대상자 모두 신체 검사 때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열을 마치고 다음 검사를 기다리는 입영 대상자들. 올해 첫 병역 판정 검사가 전국에서 진행됐습니다. 2005년생 약 22만 명이 대상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마약 복용 여부를 판별하는 검사가 추가됩니다. 최근 5년간 군대 내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은 118명으로 군도 더 이상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겁니다. 입영 판정 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해가지고 군에 들어오는 자원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문진표에 마약 경험이 있다고 표시하거나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원자에 한해서만 실시했지만 이제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겁니다. 올해 7월부터 실제 검사가 시작되는데 이에 앞서 오늘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이 마약 키트에 채취한 소변을 떨어뜨리면 5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당일 바로 입영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검사하는 마약 종류도 필로폰, 대마초 등 기존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을 더해 최소 7개로 늘렸습니다. 빨간 줄이 보이면 음성이고 빨간 줄이 보이지 않으면 양성입니다.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외부 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최종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얼음 낚시 축제에 153만 명이 몰릴 정도로 이 겨울 낚시 요즘 많이들 즐기십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딱 지금쯤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직접 보여드립니다. 현장 카메라 강보인 기자입니다. 얼음 위에서 낚시 썰매를 즐기다 얼음물에 빠지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요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 시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월요일 얼음 낚시에 나선 60대 남녀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소방대원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사고 난 하천 곳곳엔 얼음 낚시를 위해 뚫어놓은 구멍이 셀 수 없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빠졌지 주말에 여기 사람 찾을 데 없어요. 새벽에 와야 돼. 3일 전 사고가 난 하천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곳곳에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자 두꺼워 보였던 얼음이 그대로 깨집니다. 지난 2022년까지 3년간 겨울철 얼음 깨짐 사고는 137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영하 9도의 매서운 날씨 속에 꽁꽁언 20cm 얼음을 전기톱으로 잘라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얼음 두께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잠수를 해서 이 그 의심 구역을 수색을 하기 위해서 자르는 해빙기가 시작되면서 소방대원들의 순환사고 대비 훈련이 한창입니다. 수심 5m까지 잠수해 반경 40m 구역을 실전처럼 수색합니다. 뻘도 올라오고 하면은 시야가 좀 잘 안 보이는 편이어가지고 방향 유지해서 돌아오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실내에선 장애물을 설치하고 플래시 불빛에 의존한 야간 수중 수색 훈련을 진행합니다. 생각보다 지나가는 길목이 너무 좁고 그리고 지금 동계 아이스다 보니까 토양 자체가 굉장히 지금 춥습니다. 해빙기, 얼음 두께가 5cm 이하가 됐을 때 깨질 확률이 높은데요. 얼음물에 빠졌을 때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차가운데요? 생각보다 낮은 수온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빠졌을 경우에는 얼음은 깨지기 시작하면 계속 깨지거든요. 최대한 자세를 넓게 한 상태에서 빨리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체온증이 나니까 위험에 처할 수 있죠. 물 밖으로 나오더라도 젖은 옷을 갈아입는 등 체온 유지가 중요합니다. 수온이 5도일 경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1시간. 날씨와 위치에 따라 얼음 상태는 제각각 달라 해빙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 카메라 강보인입니다. 순살 자해 논란 기억하십니까? 지하 주차장 기둥에 철근을 빼먹어서 붕괴 사고가 났던 검단 자이 아파트. GS건설은 오늘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자, 두 달 뒤 4월부터 건물 전체를 허물 예정인데 철거비만 715억 원이 듭니다. 광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입니다.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이 무너졌는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주요 철근이 빠졌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오는 4월부터 무너진 주차장을 포함해 이미 지어진 아파트 17개 동에 대한 전면 철거 절차에 착수합니다. 공사비만 715억 원이 들어갑니다. 4월 선정된 감리업체가 GS건설이 작성한 해체 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후 계획서가 정부 승인을 받으면 철거 공사가 시작됩니다. 지난 2022년 1월 붕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졌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도 지난해 7월부터 8개 동에 대한 전면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검단 아파트 건설사인 GS건설 등 5곳에 대해 오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앞서 서울시가 어제 품질시험 불성실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남은 서울시 처분까지 확정되면 최장 10개월 영업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GS건설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북한이 수도권 등의 장사정포 발사 등으로 도발해오면 1분 안에 대피하는 방안을 짜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한 달 새에 8번이나 도발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나온 대비책입니다. 조아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북한 도발 시 신속한 대피의 중요성은 어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실전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면서 군 당국은 서울 등 수도권에 1분 내 대피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장사포 도발 대응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장사포를 쏘면 단 2분 만에 서울이 타격을 받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도발 징후 탐지나 사전 요격만큼 신속한 대피도 필수라고 본 겁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 당시 이스라엘 시민의 빠른 대피로 추가 희생자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방위 훈련 등을 예시로 들며 상황을 빨리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피소를 추가 구축하는 방안 등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피시설을 늘리는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어제 미국 의회에서는 이 인물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아동 성착취 같은 범죄의 온상이 됐고 급기야 목숨까지 앗아간다는 비판에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부터 초쇼우즈 틱톡 CEO, 린다 야카리노 엑스 CEO까지 평소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업체 경영진들이 미국 의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It to be so, but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You have a product. You have a product that's killing people. 미 상원 법사위 주최로 열린 온라인 아동 성착취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성착취나 약물 복용 등 미성년자 대상의 범죄를 지적하며 유명 빅테크 기업들의 대처 미흡을 질타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피해 정황이 담긴 자녀들의 사진을 들고 이들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저커버그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There's families of victims here today. Have you apologized to the victims? 저커버그는 최근 1년간 안전과 보안에 50억 달러를 썼다며 해명도 했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 국립아동실종학대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 건수는 3,6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유해한 콘텐츠 관리에 소홀한 것을 미국의 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 SNS 폐해에 주목하는 건 이곳에서 수시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비판해온 바이든 행정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유튜브에 시신 일부를 생방송으로 내보낸 아들이 붙잡혔습니다. 이어서 김태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온라인 방송 중 공무원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My name is Justin Moan. I now give the following order for all federal employees are to be killed on.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판하더니 갑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며 시신 일부를 공개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공무원이라고 밝힙니다. This is the head of Mike Moan, employee of over 20 years. 현지 시각 30일 아버지를 죽이고 시신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32살의 저스틴 먼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죽어있는 남편을 발견했고 신체 일부가 없다며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이후 도주한 먼은 집에서 약 18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습니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측은 영상을 삭제하고 먼의 채널도 폐쇄했지만 온라인 공개 5시간 만에 조회수가 5,000회를 넘는 등 영상은 삽시간 만에 퍼졌습니다. I totally screamed like somebody sent the video and I opened the video and I was like, oh my God, that's the guy. 외신들은 먼이 음모론에 빠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1급 살인과 시체 훼손 등으로 기소된 먼은 다음 주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올 시즌부터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이정우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소속팀 훈련 캠프에 합류하러 가는 건데요. 출근길에 전한 이정우의 당찬 각오를 이현용 기자가 전합니다. 올 시즌 빅리그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이정우가 조금 전 선전을 기원하는 팬들의 배웅 속에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마련된 샌프란시스코의 스프링 캠프에 일찍 합류해 적응 훈련에 들어갑니다.
일단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훈련들은 다 했고 따뜻한 데 가서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컸고 또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실전에 가깝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샌프란시스코의 투포수 훈련은 16일부터, 전체 선수단은 21일 훈련에 들어갑니다. 빅리그는 미지의 세계지만 이정우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야마모토 선수와 또 같은 집으로 오게 되는데 저까지 또 잘한다면 앞으로 또 한국 선수들에 대한 그런 기대치나 대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책임감은 있지만 내가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부담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출국한 김하성과의 맞대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 다 빼고 정말 선수 대 선수로서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형이 저한테 치는 거는 정말 이빨로라도 잡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오는 25일 시카고 컵스전을 시작으로 시범 경기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종일 숨쉬기가 답답했습니다. 초미세먼지 특보까지 내려지며 호흡기 건강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내일도 먼지가 극성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이 나쁨 수준인데요. 주말 동안에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과 경북 북부에는 최대 1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는데요. 이번 눈의 양이 많은 데다 습설입니다. 물기를 머금어서 일반적인 눈보다 3배나 무거운데요. 밀도가 높아서 비닐하우스나 축사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간과 서쪽 지방에 안개가 짙겠고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과 대구 1도가 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잦은데요.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 제가 오늘 기사 소개할 때마다 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27살, 35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춘을 바쳤고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한 소방관들. 소방청 온라인 추모관에 가보니 순직 소방관 428명을 기리는 영정이 놓여 있더군요. 오늘 또 하나의 추모의 마음을 얹습니다. 그리고 마침표 찍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